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물타기 얘기를 살짝 할 건데요. 부광약품부터 얘기를 진행할 거고요.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항상 차트를 딱 보실 때 역대 차트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점은 왼쪽에 있고 선 하나를 쭉 그리고 또 쭉 그리고 또 쭉 그리면 뭐 대충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그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최저점은 여기였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그죠? 나는 얘와 얘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코로나도 나오고, 코로나 전에 위기도 나오고, 그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선이. 그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 3년 이상의 지지선이 깨지면 3년 이상의 지지선이 그죠? 여기 어디에서 깨진 것 같죠? 여기서 살짝 깨진 흔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깨진 거는 이쪽이었던 거죠. 이쪽. 그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건 여기였던 거고 완전히 무너져서 살아있는 애. 살아있다는 거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네. 네. 여기까지는 뭐 느낌이 오실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완전 위기라는 거잖아요. 위기. 그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올 거고 어딘가에서 그게 선 하나 쭉 그려버리면 나온다. 이쪽에서도 최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하면 나오는 거죠.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최고점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쭉 근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나왔던 거죠. 여기가. 요 날이. 그죠? 이해되셨죠? 이 지지선은 이쪽에서 깨져서 무너져서 살아있었던 거고. 그러면 나는 이 왼쪽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6개월짜리가 나왔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6개월짜리가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이날. 그죠? 그러면 이 왼쪽은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최종 물타기는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진짜 버릴 거냐 얘를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 날아갔거든요. 세 달을 또 기다릴 가치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이런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이날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죠? 이거는 장대양봉이 아니고 밀렸으니까 얘가 이제 준 장대양봉인 거죠. 5일 이상 덮고 뭐 이런 준 장대양봉이라고 부르나요? 얘가 이제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 380%가 떴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제대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봉은 얘거든요. 이때 이제 살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밀어 올린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 보통 오후에 못 산다는 얘기도 제가 아까 이제 쉬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도 사야 된다. 다음날 더 오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전형적인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인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제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 361 정선 돌파로 더 사도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이봉에서의 361 정선 돌파다 그러면은 이제 정선을 이렇게 그려 놓는 거죠. 그래서 돌파하면 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는 게 낫겠나? 이날 사는 게 낫겠냐? 물타기인데, 마지막 물타기인데,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날 사는 게 낫겠나?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첫 번째 눌림목에 해당되는 이 봉에서
가격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 요 가격부터 요 가격 사이에서는 사도 된다고 하니까. 이해되셨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쫄아서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가르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 사는 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사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분석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오늘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몰리고 있죠. 좀 잘 그리고 싶은데, 뭐 얼추 얘하고 맞췄다라고 하면 얘는 뾰족 튀어나온 거고 살짝. 근데 살짝 원래는 좀 더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 지지선 때문에 밀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고 느끼고 누군가 이제 주식 못하는 사람이 긁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얘가 이제 좀 분봉으로 보면 좀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인 거죠. 지금 여기서 급등 한번 빵 때렸다가. 그러면 이런 주식이 과연 떨어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 또 하나의 지지선을 그려보면 얘였던 거죠. 그죠? 좀 크게 그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원래는 얘였는데 얘가 밀린 거죠. 여기까지 쭉. 그러면 사실 이때 이후에 주가는 요 사이를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칭 개찐인 거예요. 이날 이후로는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나 보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나 보지. 그냥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도찐 개찐의 몽인 거예요. 이 모든 몽들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몽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할 게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에서 361 정선 돌파 이렇게 이게 보였다면 여기서 361 정선 돌파 그럼 이날이 되겠죠. 사라고 했겠죠. 부분약품을.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5일선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패턴이 보였다면 이쪽에서 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361 정선 돌파가 여기서 이렇게 또 되는 게 또 보이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좀 부담되니 그냥 홀딩을 여기서 이 매물대 돌파하는 이유 차트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 차트는 고점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하고 있고 매물대 차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점 가장 최근 2주 정도를 빼버리면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야 좀 더 뺄게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이 매물대가 지금 14%, 20% 정도 가까이 되는 매물이 여기 쌓여 있는 거거든요. 요 3개월 동안. 3개월 보이시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3개월 동안 물리는 사람들이 막 있을 테니까. 그 물량이 이 위에도 또 5%짜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3%, 2%면 이게 또 10%거든요. 이것만 해도. 그럼 이 라인에서도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장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물량. 중장기 물량을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서 밀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지금 여기 이 매물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매물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얘는 부강약품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유 한 번 샀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총 보유 주식 얘는 얘하고 곱하면 안 되고 사실 B3가 아니라 C3거든요. C3 얘하고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4%, 이 정도면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 10%까지도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주식을 하면서는. 한번 이 계단 상승, 계단 하락, 이게 이제 20%가 기준이 보통 되기 때문에 요즘엔 또 막 30%가 상한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얘도 보면은 상한가를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얘는 저라면 이 돌파를 기다리는 게 낫죠. 이미 돌파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를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361 정선 돌파 얘를 기다렸다가 더 사도 되는. 그래서 더 산다면 그렇게 사도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사야 되나 싶어요. 굳이 얘를 저 위치에서 굳이 사야 되나?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이거든요. 분기적자 지속.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고 불러요? 일단 연을 보면 2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죠? 2년 연속 적자면 이건 개똥주거든요. 거기에 분기가 계잡주 지속이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개똥주 지속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 이상 사는 거는 굳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기준점을 이렇게 지지선 기준점 하나 하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만 원이면 절반이면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은 이미 하락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떨어진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10,00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10,000원대는 여기거든요. 이 선이 깨지면. 근데 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라고 계속 알려주고는 있어요. 여기서도 좀 크게 알려줬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정고점 돌파해서 막 위로 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막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위치인 거죠. 부강약품은. 안타깝죠 사실. 여기서 털고 싶었는데 털지를 못했으니.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에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청산했을 거거든요 이거. 여기까지만 올라갔으면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이시죠? 많은 게. 근데 항상 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요, 항상 이 고가를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오를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 여기까지만 조정을 받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마지막 이 3%를 못 뚫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 뚫었으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갔을 텐데. 이해되시죠? 지금 얘를 못 뚫었다고요. 이 3%짜리를 얘를 뚫었으면 1%, 2% 뭐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6%짜리 매물이 있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거는 여기였던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1%, 1, 2% 수익 구간이긴 했으니까 개똥주니까 날려버렸을 텐데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또 모르죠. 전환한 것 같은데. 부가약품이요? 그러면은 땡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파형이 나올 리가 없죠. 흑자 전환을 했으면 위로 뻗어 올라가야죠. 아니면은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요. 전체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2주 동안. 부가약품은 한 요 정도? 자, 배당 낙은 뭐예요? 배당락은 보통 그 배당을 주고 나서 파는 건가? 이제 뭐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기준으로 배당을 줄래? 보통은 뭐 12월 31일 기준 이게 제일 많긴 한데 12월 31일 기준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일 정할 때 이제 배당량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